네, 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스페인의 거리는 11월 말부터 온통 성탄 거리 축제를 여는데, 최근 코로나로 경기 한파가 그래서 그런지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은 진행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고 문을 닫은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의 장식들은 길가 차 위에 다니는 네온의 거리들, 사진에서들 많이 보셨던 그런 것들은 유지는 하지만, 가게들이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성탄에 관한 이야기들, 집 창문에다가 산타를 걸어 놓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벨렌, 베들레헴의 말이죠. 벨렌이라고 해서 마요르 광장에 다양한 성탄의 장식들을 놓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판매도 하면서 가족끼리 그거를 가지고 꾸미는 미니어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가운데 프라도 미술관에서 이 두 작품을 보고서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그림이기도 해요. 후안 바스티다 마이너, 바우티스타 마이너의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목동들의 경배를 보게 됩니다. 카라바조와 호세 리베라의 그림을 보다가 엘그레코의 그림 옆방에 가게 되면 이 두 그림이 벽면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데, 화려한 색상에 한눈에 몰입감이 드는 거죠. 이 마이노는요, 엘그레코와 같은 시기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다양한 사람들, 이제 카라바조나 기도레니, 카라치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접했던 화가예요. 그러던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전주의와 자연주의의 그림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이노는요, 엘그레코처럼 1611년 3월에 똘레도에 정착을 해요. 네. 엘그레코, 노메티코스 데오토코폴로스라는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의 화가가 펠리페 2세가 당시의 르네상스의 모습, 특히 이탈리아풍의 모든 그림들을 그리는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왔지만, 사실상 엘그레코는 잘 맞지를 않죠. 그의 그림의 독특성 때문이긴 하지만 참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언제 그 엘그레코의 그림을 다루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아무튼 마이노는요, 1611년 이거 똘레도의 엘그레코처럼 정착을 해서 제다나를 그리면서 활동을 해요. 그 그림들이 여기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들인데,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두 작품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다른 그림과 달리 독특한 색채로 마치 티센 모르네미스 미술관에 있는 성전에서 12살의 아기 예수가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밀려오는 그림이 있죠. 물론 프라도 미술관의 메로네스의 그림이 12살 예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지만, 티센 미술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이 마이노의 화려한 색채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인스타에 오늘 아침에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화려한 색채감의 카라바조의 영향력이겠지만, 그런 그림들, 주로 이제 마이노 풍의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가르침이 동시에 존재,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가르침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마이노의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림들은 회화적으로 뭐 어떻다, 무슨 풍이다, 무슨 유다 하는데, 이 그림에 압도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림의 화풍에 집중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되냐면, 바로 이 모습에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바로 뭐지? 저 꼬마아이가 주인공인 건 대번 알겠고요. 성모 마리아께서 앉아 계시는 이 자리로부터 해서 대각선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나팔을 불듯이 퍼져나가죠. 그리고 위에서 동방박사들의 별이 내려오는 역삼각형의 모습이고, 기둥의 이 아치의 형태를 통해서 뚫린 지붕, 마치 동굴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동굴 같은 느낌은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는요, 마국간은 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들어가면 집이고 그 지하로 내려가야만 동물들이 저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불을 켤 수가 없죠. 왜? 동물들이 있다 보니 거기다 불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옆에 말들이 먹는 사료나 동물들이 먹는 사료가 바로 불을 붙어서 큰 화재가 나기 때문에 들짐승들한테 보존하는 보호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의 개념을 마이너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뚫고 땅을 뚫고 내려온 듯한 느낌을 줬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마이너는 펠리페 3세와 함께 또한 펠리페 4세 때까지 펠리페 3세와 펠리페 4세까지 활동을 하면서요, 벨라스케스와 또 같이 잘 활동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하고 이제 많은 그림에 교감을 하게 되는데, 벨라스케스의 그림의 패턴하고 좀 약간 다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치 마이너의 그림은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도 이렇게 해서 머릿결 하나하나, 이제 저도 점점 이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머릿결 하나하나, 옷감의 섬세함 하나하나가 마치 반데르웨이덴의 플랑드르풍의 그 세밀화적인 그 기법들을 보게 돼요. 수염에 하나하나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의 몸의 움직임, 균형들, 지금 요 손가락의 요 모습, 성모께서 아기 예수를 누르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무슨 그림이 생각나느냐 하면은요, 메르니니의 하디스와 페르세포네의 장면 조각이 생각이 나요. 페르세포네를 꽉 끌어안고 지하로 이제 연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페르세포네의 몸놀림. 제가 르네상스하고 바로크 차이점을 구분해드리면서 글을 남긴 것이 있어요. 영상으로 따로 제작은 하지는 않았지만 브런치에 가서도 하이로 검색하시면 되고 JAIRO로 검색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인스타에도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랑드르와 바로크와 르네상스를 좀 쉽게 구분하는 거, 학문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아이들에게도 이해가 쉽고 나이 드신 분들도 아하 하고 이제 이해가 쉽게 구분 지으면서 했었을 때 좀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아무튼 벨라스케스와 친구로 지냈던 이 마이너, 특히 마이노의 주선으로 진행된 그림 대회에서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채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이노 덕분에 벨라스케스가 상당하게 올라가는 게 되죠. 벨라스케스의 지위가 많이 상승하지만 아쉽게도요, 1734년에 마드리드 알카사르의 대화재로 해서 그 그림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좀 많이 아쉬워요. 마이노의 주선으로 이 벨라스케스가 그때 당시 채택됐던 그림들이 존재하지가 않고, 아라크네 프라도 미술관에 역시 벨라스케스 작품이 있지만 상단부가 화자로 유실되는 그러한 모습의 또 안타까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노의 그림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림자들이 하나하나가 보이게 되죠. 이 잔에 있는 그림자들,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성모께서 앉아 계시는 그림자 밑에 글도 또 써놓고, 돌에 이런 하나하나의 음영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밑에 이런 자국들,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등져지는 요 미세한 부분에 그림자 음영을 제대로 쓰면서 또 한 가지 뭘까요? 마치 조명이 비춰오는데 어떻습니까? 투명해요. 아주 화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색채감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마치 움직이는 율동미가 있다 그러죠. 역동미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강렬한 색채주의 기법을 여기서 또한 배우게 돼요. 마이노는요, 이탈리아 여행 중에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적 영향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라바조, 귀도레니, 카라치 등의 그런 어떤 풍경화나 이 테네브리즘의 다양한 것들을 한마디로 마이노는 자신의 그림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강렬한 색채감을 주되
어두운 배경과 인물의 화사함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배경들은 사실상 전부 다 어두운 패턴이에요. 그런데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빛을 받아서 모두가 화사하게 빛나죠. 다만 엘그레코나 카라바조가 만약에 이 그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벤스도 마찬가지였지만 루벤스의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 이 아기 예수가 빛을 뿜어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빛이에요. 그런데 마이노는 여전히 사용하는 빛은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특별히 어떤 구조일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별이 위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는데, 지금 빛의 구조는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얼굴들이나 모든 것들의 음영이 약간 달라져야 되는데, 왼쪽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구조라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과의 어떤 의미들이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스페인에서는요, 동방박사들의 날이 있어요. 1월 6일날. 아이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합법적으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선물을 사주는 때입니다. 그날만큼은 정말로 풍성하게 해주고, 동방박사 3명이 직접 시내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사진도 찍기도 해요.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인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게 1월 6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날짜가 맞냐 안 맞냐 그 논쟁들을 할 때마다 제가 좀 답답한 그거예요. 날짜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정해놓은 날이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 의미성, 본질이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은 항상 비본질을 가지고 따지는 걸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 저기 보세요, 아기 예수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떠세요? 손. 짠, V자. 내가 주인공이야. 네, 아주 참 화가들의 이런 위트가 그림 속에 참 재미나게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세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요, 참 이러한 숨은 재미들을 발견하는 것도 나는 그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발타자르가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누구하고요? 발타자르가 요셉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셉이 참 재미나요. 뭐가 재미나죠? 30대의 남자로 나이가 축소가 돼버렸어요. 네, 당시에 동정녀 마리아 교리가 확정이 되어져서 초창기의 그림은 어떠했느냐?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모든 사람들이 그렸던 피옴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가들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건 70대, 80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1600년도 넘어오면서 무슨 변화가, 교리적인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0대의 젊은 남자이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절제됨의 모습,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수호 성인으로 이란 이름으로 칭송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러한 변화 속에서 그림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발타자르가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선물이 떨어질까 봐서요. 자, 어떻습니까?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데, 네, 밑에 있는 꼬마아이가 어떻게 해요? 혹여나 또 대화하면서 이걸 깨트릴까봐. 발타자르는 두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질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두 손으로 쭉 받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발타자르를 도와있던 꼬마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떨어뜨릴까봐 조바심이 나서 자신을 이끌고 있는 발타자르의 모습을 보고 있고, 손을 내밀어서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상당히 이런 반데르 웨이든이나 로베르트 캉팽의 섬세한 세밀화적인 기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처럼 서로 누구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최고의 모습들, 하나하나의 배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앞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화려한 색채감들은요, 이 그림이 마치 미니어처를 조각하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밑에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올 때까지
네, 모든 그림들, 플랑드르의 로베르트 캉펜이나 만데르 웨이덴이나 얀 바네이크의 그런 그림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그림들이 이렇게 선명도가 드러나질 잘 않아요. 프라도 미술관 그 배열상 그렇게 시대적으로 올라가면서 보다 보면 앞에서 보던 그림과 달리 갑자기 이 그림이 탁 들어오는 순간 헉 하고 넘어지죠. 이제 수르바라는 물론 정물화적인 그 기법들, 그릇들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색채감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들지만 강렬하게 우리의 눈을 확 사로잡는 것은 후안 바우티스타 마이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엘그레코의 자리에도요 이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누구죠? 멜초르. 멜초르는 자, 뭘 하고 있을까요? 황금을 가지고 있죠. 바닥에 선물이 들어있는 황금 보배합을 둔 채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아기 예수도 역시 멜초르를 바라보고 있죠. 제가 마음을 다해서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왼손으로 보여요? 아기 예수가 멜초르를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죠. 참 이 모습 인상적이에요. 자, 그 옆에 손에 선물을 받쳐들고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잔 끝에 좀 더 확대해서 해야 정확한 위치를 알겠죠? 지금 보면은 가스파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잔 끝에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고 있는데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자, 가스파르가 옆에 이렇게 선물을 들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기 예수가요 멜초르를 향해서는 검지로 가리키고 쳐다보고 있는데 가스파르는 보지 않고 손가락 2개를 겹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아기 예수님께서 왜 V자를 그리셨을까? 그 이유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마이노가 알려주겠죠. 자, 아무튼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가스파르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성모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는 돌 위에요. 자, 이 돌 위에 언뜻 보기에는 이 장소가 마구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돌 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마구간이야? 아예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것들을 구상했던 마이노의 모습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들, 어둡고 시대적으로 뭔가 딱딱한, 돌이 상징하는 거 좀 차갑다, 딱딱하다,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 틀들,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화되어진 사회의 외형과 그 다음에 뒤에 이 바위를 그린 건 순수한 자연 속에서의 모습들. 그러니까 나중에 목동들의 경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도 있지만 자연의 모든 것들과 시대적인 모든 것들을 한번 아우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이노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발타자르 뒤에 있는 이 남자, 모자 쓰고 있는 이 남자.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남자 어떻습니까? 왼편 끝에 있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저 표정, 저기 이야기가 맞나요? 이 그림에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혹시나 마이노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 그림은 우리의 시선을 화려함 속에서 아기 예수에게 집중시켜주고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실제 옷을 입힌 듯한 이 화려한 동방박사들의 경배, 목동들의 경배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성탄절 전에 한번 하겠지만, 자,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집중되어지는 거, 서로가 다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시선이 결국 어디로 집중된다고요? 자, 왼편 상단에서 오른편으로 성모 마리아께로 집중, 밑에서도 피라미드 형태로 집중. 그 집중의 중심엔 누구라고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푸른색, 성모 마리아께서 입으셨던 저 청푸른색, 원래 라피스 라줄리로부터 시작되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비싸니까 울트라 마린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였던, 그래서 색상의 화려함들. 벨라스케스가 이 옷감들을 만들었을 때는 가벼운 붓터치, 어떻게 보면 이 섬세한 붓을 입체감 있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이 마이노의 기법이 대단하긴 하지만, 벨라스케스가 무섭고 위대한 화가라고 불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물감의 난이도를 가지고 이렇게 색감으로 입체감을 표현했던 수많은 화가들과 달리, 벨라스케스는 이런 부분에 가볍게 붓터치 한두 땀으로 그냥 물감을 덩어리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는데, 그 덩어리감이 빛을 받아서 오히려 입체감으로 가까이서 보면은요, 마치 덩어리감이 이렇게 툭툭툭 보여서 뭐 이거 가끔 장난한 건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 빛을 받아서 이 마이노의 이런 그림보다 더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벨라스케스의 최고의 작품 시녀들에서도 나타났던 거고, 앞전에 시녀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마이노의 그림 오늘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그 모든 모습들의 흐름은 결국은 최고의 작품이다.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꼭 이 마이노의 작품 놓치지 마시고요. 수르바란 옆방으로 넘어가는 그 뒤에요. 엘그레코 방 다음이 엘그레코 방 다음에 누군가가 또 뭐 가져왔나 보네. 엘그레코 다음 방이 수르바란이고, 수르바란 호세 리베라가 있고요. 호세 리베라 다음 방이 수르바란의 방이 있는데, 그 입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이노의 작품입니다. 정말 이 귀한 작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